자, 지난해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금에 투자했다면 언제 팔면 좋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해는 금값이 60%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이상 올랐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죠.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하면은 금 선물 ETF 가격인데 올해 1월 30일 날 최고점을 찍어내요. ETF 가격입니다. ETF 하나당 32,125원이 올해 1월 30일 날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자료 하면은 KRS 한국거래소 금현물, 한국의 금현물 시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금현물 ETF 가격은 최고점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30일 날 37,890원, ETF 하나당 37,890원인데 자,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개 다 대략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했습니다. 더구나 실물로 금을 사셨던 분들은 여기에다가 10% 부가세까지 추가되었으니까 얼추 30% 이상 손해가 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 비쌀 때 샀던 금 언제 팔면 좋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를 이해하려면 지난해에 금값은 왜 올랐을까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금은 채권 그리고 달러 자산과 함께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안전자산에 속하는 것이 금, 채권, 달러인데 이 금, 채권, 달러를 금과 채권 그리고 금과 달러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금리와 금, 즉 이때의 금리는 채권을 뜻합니다. 금리와 금은 수익률 대결입니다. 예컨대 금은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없습니다. 무수익 자산이죠. 반면에 채권은 수익 자산입니다. 이자를 받잖아요. 자, 그런데 금리하고 금값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대체로. 예컨대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왜? 금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이 하나도 안 생기는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면 금에 대한 수익이 없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오릅니다. 또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따라서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과 달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이든 달러든 안전자산에 속하죠. 그런데 이것도 달러하고 금값은 대체로 반비례합니다. 예컨대 강달러, 달러가 세다 이러면 금값은 빠지고요. 달러가 약하다 이러면 금값은 오릅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는 그러면 금값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미국의 관세 전쟁이 있었죠. 소위 해방 전쟁 선포로 세계 각국은 달러 해방 전쟁으로 대응했습니다. 즉 미국의 재정 적자로 인한 달러도 불안하고 한마디로 탈달러 현상이 가속화되었죠. 그 결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기 경쟁적으로 사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불안했죠. 예컨대 지난해 4월달은 엄청 폭락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도 인하 사이클 중이었죠. 자, 그러니까 금값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떨어지면 금값은 오른다. 저 금리는 지난해 인하 국면이었고 그 다음에 달러하고 금을 비교하면 금을 계속 마구마구 매집하면서 금값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금값이 폭등했던 이유. 자, 그런데 올해 들으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그 모든 것을 완전 바꿔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물가가 올랐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고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금값에 당연히 불리하죠. 자, 두 번째, 기름값,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값, 유가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달러로 결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름 한 통을 사오는데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까 기름 한 통을 사는데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졌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지정학적 위기. 자, 지정학적 위기 때는 달러 수요가 급등합니다. 왜냐? 금을 팝니다. 왜냐? 당장에 금은 돈이 아니잖아요. 당장에 유통할 수 있는 화폐, 달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전쟁 국면에서는 달러가 금보다 더 필요하다. 그래서 금을 팔기 시작합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금을 팔아서 달러를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때문에 금이 떨어졌고 달러가 또 강달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원래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없어. 그 다음에 강달러야.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서 금리도 인상 국면이야. 하니까 금에 대해서 불안한데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주식은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금을 팔고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겠죠.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난해하고 올해 금값은 완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20%가량 6월 27일 기준 최고점 대비 떨어졌고, 거기다가 실물금을 가졌던 분들은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30% 이상 손해보고 있다. 고점 대비.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내가 지난해 비쌀 때 금을 사서 언제 팔면 좋을까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입니다. 금값이 떨어졌다고 안전자산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올랐다고 안전자산인 것이 아니라,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예컨대 제가 지난해 금값은 왜 올랐는지, 올해 금값은 왜 많이 떨어졌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달러, 금리, 유가, 그리고 주식시장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난해 금을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니까 빚을 내어 투자했다면 계속 이자 부담이 생기고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금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예컨대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슈에서 살짝 가라앉았지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개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또한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면 약 달러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준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 침체.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때 금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이 손해보고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일 때 빚내어 투자했다면 지금이라도 청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고, 반대로 여윳돈으로 투자했는데 많이 손해보고 있다. 그러면 기다릴 수도 있다. 다만 그 때가 언제일지, 본전 이상을 회복하고 플러스가 될 그 때가 언제일지는 저도 알 수 없다.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불릴 목적의 투자라면요, 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형 상품이 맞습니다. 예컨대 과거 수익률을 비교하면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형 ETF 수익률이 금보다 좋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한국 코스피 지수만 해도 몇 배는 벌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원칙적으로 큰 돈을 벌 목적보다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만약의 경우 전체적인 위험을 낮추는 차원에서 분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5에서 10% 비중을 많이 사용하죠. 또한 앞으로도 혹시 금에 투자를 하신다면 보관도 불편하고 비용도 비싼 실물금을 사서 내 집 금고에 쟁여놓는 것보다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KRX 금 현물지수나 금 선물지수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투자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팔고 사기에도 좋다. 이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